이번에 할 거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f'a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그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요거에 대한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 파트는 이제 다 같은 얘기긴 한데 접선의 방정식의 의미에서 조금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참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x라고 하면 a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건 뭐야?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점을 두고 한 점, 임의의 한 점. 물론 이거는 이제 두 군데를 잡을 거예요. 이쪽도 잡고 이쪽도 잡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한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한을 취하는 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하다 보면 결국은 오른쪽 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왼쪽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같아야 우리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건 결국 오른쪽으로 어떤 두 점, 결국은 한 점이 되겠지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오른쪽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의 평균 변화율 극한. 즉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쪽도 따져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도 따져야 되지. 그래서 이제 왼쪽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왼쪽 평균 변화의 극한은 바로 이쪽으로 점이 가까이 올 때 결국 이 점에서의 어떤 이렇게 기울기 값인 거죠. 그럼 이쪽의 기울기 값과 이쪽의 기울기 값이 있는데 이 둘이 어떠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건 같으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건 이거는 하나의 직선처럼 볼 수 있죠. 평행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와 얘는 평행이에요. 그런데 평행하면 서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점에서 시작한 평행한 직선이니까 얘는 평행하다라고 보는 것보다 한 직선이다라고 보는 거죠. 한 직선.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하나의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자. 이 점만을 지나는 그런 직선입니다. 접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새롭게 정의를 내려서 미분 가능할 때 일단 조건이 사실은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접선을 그릴 수 없게 돼요.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접선의 정의고 이 접선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접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한 점 함수 y는 fx 위에 x가 a일 때 한 점 에서
요 점을 지나고 접선이라는 거는 A, FA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바로 그거의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가는 그런 직선은 그냥 접선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접선은 어떤 의미에서 딱 한 점만 지나긴 하는 게 맞는데 정의는 이제 새로 바뀌는 거예요. 한 점을 지나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갖는 직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게 이제 이게 목적이죠.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는 접선이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접선은 그릴 수가 없어요. 알겠죠? 선생님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다 접선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서 정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접선의 정의는 이제 반드시 미분계수를 가져야 돼요. 그 미분계수를 갖는 직선이 될 거고 이 접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적으로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을 보면 오늘 한 문제는 좀 풀어줄게요. 그 1등급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좀 풀어줄게요. 그래프적인 해석을 보면 어떤 직선이 접선이 되면 직선이 이게 접선이라고 어떤 함수에 만약에 접선이 돼준다면 이 점 어딘가를 지나겠죠. 그럴 때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져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쓰면 함수가 아니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접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 점만 어때? 요 점만 같고 나머지 점은 다 사이가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또 하나 형태가 가능해요. 또 하나 형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까지 접한 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이렇게 꺾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접선에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접선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돼요. 어떤 곡선의 접선이다 그러면 이 곡선에 딱 그 한 점만을 지나고 이쪽으로 다 몰려 있거나 반은 이쪽으로 몰려 있고 반은 저쪽으로 싹 몰려 있는 접선이거나 이게 이제 3차 함수에서 나오는 접선이고 이게 이제 2차 함수 같은 데서 나오는 접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프적으로 순전히 그림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차이가 있고 요 한 점을 딱 지나고 옆으로 정말 조금만 가더라도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차이가 얘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는 거고 얘는 다른 방향으로 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원의 방정식을 제외하고 모든 방정식에서는 항상 세 가지 형태를 따라요. 그리고 접선을 구하는 방법도 세 가지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첫 번째 함수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A, FA에서 접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슨 문제라 그랬죠? 그렇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에 기울기가 3인 접선을 다 구해보세요.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함수 밖의 한 점에서 구하세요. 이런 거예요. 얘는 함수 밖에 어떤 한 점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B는 FA에 있지 않아요. 얘는 B는 FA랑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A 값에서 함수가 있으면 이 바깥에서 그리는 거예요. 이럴 때 접선을 그리는 방법.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얘는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고
간단하게 정해져 있고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가 조금 까다롭고 얘는 어떻게 푼다? 얘는 반드시 1번으로 봐서 푼다. 함수 위의 점으로 풉니다 라는 걸로 했어요. 함수 위 한 점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요거만 좀 기억해 놓으면 웬만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여러분이 계산이 복잡한 건 모르겠지만 접근을 잘못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수업을 좀 두 번째 들으니까 지금 정리가 잘 되나요? 첫 번째 거 함수 위의 한 점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3차 함수로 그냥 예시를 들게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 여기 어딘가에 A, F가 있어. 그러면 다시 또 와서 할 때는 어쩔 수 없네요.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고등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알겠죠? 기울기가 m, 그 다음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세 가지 형태를 배우죠. 기울기 y절편, 기울기 한 점, 두 점 지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죠. 그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거예요. 그러면 y 빼기 b는 m, x 빼기 a 이렇게 쓰여져 있는 형태. 기억나죠? x에서는 x값 빼고 y에서는 y값 빼고 그다음에 기울기 곱합니다. 두 번째, 기울기의 그 수직이면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그죠? 세 번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걸 이제 음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x, y를 다 한쪽으로 모은 식. 이쪽을 0으로 만들어서 변수로 한꺼번에 모은 식. 이걸 이제 음함수 형태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방정식,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직선의 방정식의 이쪽을 반드시 0으로 만든 형태와 p, q와의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거리는 이 직선의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우고 절대값 여기다가 x에다가 x, y에다가 y 값을 대입한 값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맞죠?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대입하는 순간 바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는 0이 될 거고, 이 위에 있지 않으면 0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리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는 걸로 해서 저걸 다 안다고 했을 때 함수 위의 한 점은 요 점이고, 기울기는 당연히 미분 계수를 그 x 값을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접선의 방정식이 어떤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y 값이 아니라 이 x 값을 딱 보고 이 x 값에 대한 미분 계수를 찾는 거예요. 뒤에 건 문자로 돼 있든 뭐 하든 간에 별로 신경 쓰지 말고 x가 얼마인지 그때 계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린 저걸 알고 있어서 y에서 fa 빼고 기울기 f'a에서 x-a 빼고 이렇게 빼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튀어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구하시면 돼요. 요거를 나중에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세요. 요거 쓰고 하는 게 조금 사실 좋기는 좋아요. 요게 요 형태를 선생님이 왜 자꾸 고집하냐면, 요 형태가 문제에서 만약에 이 형태가 딱 나왔어. 이 형태가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a, b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요 형태로 바뀌면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참 사람이 신기해서 요 형태를 보면 a, b를 지나네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수식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기울기가 m이고 1만큼 평행이동 있고 y절편은 얼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여기 0인 값 누구? 1일 때 여기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지나는군요. 이렇게 바로 느낌이 조금 와요. 그래서 쓰는 연습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실은 이 형태를 되게 고집해요. 이 형태를 자꾸 연습해 놓고 그 다음에 이 형태로 바꾸는 걸 해야 이 형태를 봐도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이 형태가 눈에 잘 안 들어와. 알았죠? 그럼 고정점, 그러니까 일정한 점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 많지. 어떤 일정한 점을 지날 때 뭐 이런 문제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럴 때 일정한 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빨리 거기서 찾아내야 돼. 항등식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저런 식의 의미인지 이런 걸 찾아내서 그 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예시로 그냥 3차 함수로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 기울기를 이거와 평행한 직선들 중에서 접선을 다 구하세요. 이런 거죠. 그럼 눈으로 보면 대충 이제 보이죠. 여기하고 여기. 그렇게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분 계수니까 얘가 y는 fx면 미분해서 이 값이 m에 되게 하는 방정식을 풀어야죠. 이게 4차 함수면 이게 3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방정식 푸는 게 꽤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3차 함수의 근을 구하는 건 쉬운 게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값을 탁 대입했는데 간단하게 나와. 그럼 그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대입해도 뭔가 잘 안 나와. 그럴 때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라는 문제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걸 구했더니 방정식을 풀었더니 x는 x1도 있고 x2도 있고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x1, x2 이게 x1인 거고 이게 x2인 거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점과 이 점 드디어 함수 위에 점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x1일 때 fx1 y 값을 찾는 거예요. x2일 때 fx2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찾으세요. 그쵸? 그리고 이걸 찾았으면 기울기를 아니까 fxn은 기울기는 아예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는 굳이 미분계수 구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 구하시면 돼요. 됐죠? 선생님이 열심히 막 목소리를 높여서 내 나름대로 크게 막 얘기하는데 다들 얼굴이 편안히 졸려하는 모습을 보면 내 목소리는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이 졸린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예전에 얘기했나 정말 10명 정도 이렇게 10명 수업을 하는데 딱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어고 했더니 정말 한 명 빼놓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자더라고. 내 목소리가 좀 문제가 있구나. 편안하대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주면 자, 함수 밖에 한 점 a, b인데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해볼까 한번 나중에. 갑자기 궁금해지네. 기억이 안 나네. 해본 적이 있었던 것도. 어쨌든 여기서 접선을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접선만 구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y는 y 빼기 b는 기울기 m의 x-a인데 이게 여기에 접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막 이렇게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풀이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그냥 임의의 한 점을 아무렇게나 둬. 함수 위에 아무 점이나 이렇게 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무 점이나 두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무 점이나 뒀기 때문에 그 점을 변수 t라고 놉시다. 마치 t는 정해진 저처럼 내가 아는 양 약간
그러니까 허세를 떠는 거죠. 아, 나 알아. 그래 놓고 뭐야 그럼 T 이렇게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허세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이 위에서 접선을 그렸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접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함수 위에 한 점이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여기는 A가 알려진 점이요. 여기는 T가 모르는 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F'T에 대해서 X-T 더하기 F 여기다가 이게 3차 함수면 T를 다 집어넣은 3차 함수 형태를 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쫙 해서 식이 좀 복잡해져요. 요거 정리하면 좀 깔끔해. 요게 T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몇 개가 싹 지워져가지고 특히 이거 2차, 1차항이 지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FT에 1차항의 개수가 PX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얘 미분하면 P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 그래서 이게 P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마이너스 T가 딱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PT가 돼요. 이렇게. 여긴 플러스 PT죠. 그러니까 둘이 1차항은 반드시 지워져요. 그래서 식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좀 단순해지기는 해요. 어쨌든 이건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접선을 그렸는데 이 T를 움직이면 접선들이 계속 움직여 나오겠죠. 이렇게도 그려지고 여기도 그려지고 여기도 그려지고 하겠죠. 그 중에서 어떤 애는 여기를 지날 거야. 그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이제 접선이 있어요.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선을 그렸다. T에서. 그리고 얘를 T를 쫙 움직여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T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나는 놈이 하나 있더라. 또 여기 어딘가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여기를 지나는 애가 있겠지, 그지? 여기 어딘가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여기를 지나는 애가 있겠지, 그지? 요거를 찾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접선을 그렸습니다가 아니라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린 게 이 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접선들 중에서 이 A, B를 지난다라고 놓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애들을 난 찾고 싶어. 여기 있는 T하고 여기 있는 T하고 여기 있는 T를 찾고 싶어. 그럼 이건 T에 관한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알겠죠? 우린 뭐 X에 대한 방정식 푼 것처럼 T에 대한 방정식을 푸니까 이걸 만족하는 T는 T1부터 Tn까지 나오겠죠? 그쵸? 몇 개가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얘가 나오는 만큼 접선이 그려지는 거야. 바로 이게 T1인 거고 여기가 접선이 지나가니까 T2인 거고 여기가 T3인 거네. 그치? 여기 세 개 정도 그릴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나오면 그거를 이 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식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T값이 1이야. 그럼 1 대입해서 쫙 풀고 3이야. 그럼 3 대입해서 쫙 풀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여러분은 세 개짜리 세 가지 그러니까 모든 접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특별한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 이런 거는 지금 쓴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균값 정리, 로라고 평균값 정리인데 왜 시험범이에요? 여기 또 다 같은 학교네요? 그러네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고 평균값 정리까지 하시고 평균값 정리는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미분하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미분 도함수는 이제부터 부호를 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부호를 봤을 때 양수면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하죠. 그걸 이제 증명하는 형태 중에 평균값 정리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좀 연습을 해보면서 느낌을 갖고 평균값 정리하고 그거는 문제가 많이 어렵게 안 낼 거예요. 거기서 문제 어렵게 내면 정말 조금 어려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아까
G가 이제 있고 한 문제만 좀 봅시다. 응? 거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아는 사람들은 쭉 푸세요. 알겠죠?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풀고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 접선의 양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쪽은 증명법이라서 아예 증명법은 약간 띄고 계산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배우고 나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공통접선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공통접선. 공통접선의 형태는 일단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워낙 잘 나오고 있는 형태라 그냥 편안하게 푸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형태는 조금 잘 안 나오고 까다롭죠. 공통접선이라는 건 함수가 두 개라는 거야. 이게 이상해.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뭐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상하게 그랬지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더니 둘이 같아. 이게 공통접선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뭐 평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같은 접선. 그러니까 이 접선은 L은 F와 G의 모든 접선이 가능한 이런 접선을 이제 공통접선이라 그래요.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바로 L이 어떤 N이라는 L2라는 직선이 있는데 F와 G의 공통접선이긴 한데 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같은 접선인데 이게 한 점에 대한 거고 두 점에 대한 게 두 번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도리어 좀 편하죠. 조건이 워낙 명확해요. 요 점이 값이 A 값이다. A다. 그럼 조건은 딱 하나죠. 아니, 조건은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함수도 접해야 돼. 함수도 접해야 돼. 그러니까 F에다가 A를 대입하나 G에다가 A를 대입하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함수가 접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돼요. 이걸로 이제 웬만큼 다 풀릴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로 싹 푸시면 돼요. 저걸 보는 순간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3차 함수가 이렇게 적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꼭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공통접선은 얘가 이 안쪽으로 얘보다 훨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이 함수는 이 함수에 계속 안쪽에 존재해요. 같은 점 하나 빼놓고 계속 안쪽에 존재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접근법은 이제 이런 거죠. 여기 3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꼭 접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 여러 가지 가능하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공통접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 x가 a라는 점에서 그린 접선과 x가 b라는 점에서 그린 접선이 있는데 f에 대한 거와 g에 대한 것이 이렇게 다른 함수일 때 이 접선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건이 더 필요해요. 선생님이 지금 조금 전에 장난삼아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다가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어딘가도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F'A가 G'B랑 같다는 성질. 요게 이제 뭐 거의 메인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별로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조금 찾아서 하면 되겠지만 다른 조건들 막보다 그냥 여기서 만든 접선. 여기서 만든 접선. 여기가 A니까 A, FA죠. 여기가 B니까 B, GB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접선 Y는 F'A에 X-A에 더하기 FA 이거하고 여기서 만든 접선 얘랑 모양이 완벽하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풀 때 따로따로 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 내용을 이용해서 하나 구하고 여기다가 B, FB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 해야겠죠. 지나니까. 이게 이 접선이 여기를 지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와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에 이 점을 대입한 F 맞나요? F가 아니라 G죠? 미안해요. GB는 F'A에 요건 어차피 요거랑 같으니까 B-A 더하기 FA랑 같습니다. 이런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적당히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서 그리고 여러 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반드시 어떤 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조건을 잘 찾아서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 문제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좀 지울게요. 안 지우고. 자, 여러분 105페이지 잠깐 봅시다. 566번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x가 0보다 클 때 fx가 미분 가능하고 선생님이 이거 딱 해주려고 했는데 한 문제만 풀면 돼서 그냥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좀 풀어보세요. 여기부터 좀 까다로워지기 시작하고 직관을 이용할 수 있으면 선생님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습은 해보세요. 안 되면 안 해도 되는데 연습은 조금 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개념적으로 하나는 2x가 있고 하나는 3x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F1은 2고 F2는 6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함수인데 fx가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쓰니까 좀 그렇다. 2x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fx는 요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그치? 그럼 여기서 딱 지나간다는 건데 여기에 2에서의 미분계수 어떤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F'E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F'3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선생님 함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이 안에만 존재하면서 이 안에만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는 함수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직선 따라서 이렇게 가도 돼요. 맞아요? 여기 직선 따라서 이렇게 가도 돼요. 뭐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직선 따라서 이렇게 가도 돼요. 어떤 함수인지 모르니까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또는 여기서 살짝 지나가고 가도 돼요. 결국은 이 직선은 이 점에서의 접선 같은 느낌인 거죠. 그 느낌이 오나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접선이 있고 어떤 접선이 있고 직선이 지날 때 이게 접선이라면 요 점은 딱 지나는데 여기서 계속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존재하게 되는 게 접선의 의미야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점, 딱 만나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바로 이 직선의 미분계수와
닿겠죠? 그래서 여기는 접선의 개수가 미분 개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직관적인 풀이에요. 그럼 계산적으로 보면 어떤 풀이냐면 이런 거죠. 요거만 봅시다. fx는 2x보다 항상 크죠. 그런데 f1이 얼마라고? 2래. 맞아요? 그 다음에 난 질문이 뭐야? f 프라임 1을 구해야 되잖아, 그지? 도영아, 좀 이따 자기 해줄게. 지금 봐야 돼, 알았지? 자, 이걸 구해야 돼, 그죠? 이걸 구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f 프라임 1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fx-f1로 선생님이 그랬잖아. 도함수는 항상 함수를 모르거나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정의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fx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f'x를 구할 때는 정의식을 이용해요. 그래서 정의식이 중요해요. 정의식을 외워놓고 그 다음부터 잘 쓸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르는 함수에 대해서 뭔가 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정의식을 써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극한을 구하면 되는데 극한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 함수를 모르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x가 우극한을 생각한다는 건 1보다 크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못 풀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f1인데 요 식을 일단 만들어 보자. 여기 f1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fx에서 부등식은 똑같은 수를 빼면 부등호의 부호가 바뀌지 않죠? 여기는 2로 빼주지.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들려고 그래. 근데 리미트 x가 1보다 커. 1보다 크니까 얘는 무슨 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양수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부호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 x 빼기 1 이렇게 해도 부등호 부호는 안 바뀌니까 fx 빼기 f1이 돼서 1로 가는 우극한에서 x 빼기 1에서 2x-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이 얼마예요? 2죠. 얘는 2예요. 그래서 2보다 항상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1로 가는 우극한에서는 2보다 항상 커야 돼. 2보다 여기서 커져야 돼. 또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해야죠. x가 1보다 작을 때 좌극한.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에서 x-1로 나눠주려고 했더니 x가 1보다 작으니까 음수죠. 그래서 x-1로 나눠요. 정의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 건 반드시 나눠야 돼. 단지 음수로 나눴다는 걸 생각해야지. 음수로 나눴으니까 이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바뀌죠. 이렇게 돼. 이게 얼마야? 2예요. 요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얘나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얘랑 같아야 되는데 얘는 2보다 커야 되고 얘는 2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둘 다 만족하려면 얼마야? 2죠. 2. 따라서 프라임 1은 2 이렇게 푸는 게 수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 수식의 내용을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한 거야? 자, 봐. 접선은 접한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접했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커지는 거리가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2보다 커야 되고 얘는 2보다 요 기울기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지금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라서 여기 기울기가 2야. 그럼 봐. 여기의 기울기는 2보다 어때? 작죠? 작거나 같을 때까지 올 수 있다. 여기는 2보다 어때? 크지? 크거나 같을 때까지 올 수 있다. 어디서 같아져? 2에서 같아져. 이게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이에요. 약간 직관적인 해석인 거죠. 그죠? 증명인 다 빼버리고 이렇게 그리실 수밖에 없으니까 2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직관적인 풀인데 계산적인 풀이는 이래요. 계산적인 풀이가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과 갈 거 아직은 아니니까 가서 하세요. 가서 막 증명 좋아하고 하는 건 좀 가서 하고 이런 내용들로 선생님이 중간중간 풀어줄 테니까 이런 내용들도 하고 직관도 좀 써보고 이렇게
시험 시간에 이거 다 쓰는 거 상당히 까다로워요.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서는 2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왜 1등급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결국은 2가 되어야 되고 얘는 결국 여기서 접선이 이게 돼서 3이 돼야겠죠? 그래서 2와 3 답은 5 이렇게 푸시는 게 1번 문제의 풀이에요. 567번도 약간 비슷한 문제 풀인데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게 조금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도 있죠.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도 선생님 지금 30분 계속 보면서 하고 있었어요. 잠깐만.